안녕하세요. 영웅 전차남입니다. 현재 날짜 2022년 1월 4일입니다. 오전 10시 20분이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이 특징주 좀 종목 분석 영상에 이어가지고 조금 아픈 손가락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스페셜 회원님들, 즉 특별한 회원님들께서 요청해주신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내 아픈 손가락은 이거다. 라고 좀 말씀해 주셨던 그런 종목들 중에서 조금 공통되는 그런 종목들을 조금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분석해서 영상으로 좀 올려드리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에 이렇게 좀 아픈 손가락이라는 주제로 조금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뭐 영상 주제는 뭐 헤드라인 뭐 딱 제목은 아픈 손가락이지만은 나중에는 요 손가락 자체가 즉 요 손가락 하나, 요 아픈 손가락이라고 생각했던 손가락이 나머지 조금 종목들의 수익률도 더 뒤엎을 수 있고, 이렇다 보니까는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요. 무조건 이 영상 제목만 보시고 너무 좀 안 좋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종목 보는 세 가지 기준을 여러분들께 방송은 학세경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이렇게 조금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봅니다. 일단 최대 주주의 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개월 사이 공시, 이 회사가 1년 사이에 공시를 번복해서 투자자를 기만했는지, 또는 대주주가 주가가 올라갔을 때 지분 매도한 경우가 있는지, 또는 1년 사이에 유상증자, 즉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두 번이나 했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좀 운영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CB 발행이라든지 BW 발행을 한 경우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요. 세 번째입니다. 실적을 봅니다. 일단 실적을 좀 보는 이유가, 실적 중에서도 저는 일단 실적을 형성하는 건 세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매출액과 단기순이익, 그리고 영업이익인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좀 매출액과 단기순이익을 좀 우선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좀 오너 리스크, 즉 한마디로 오너 리스크는 살펴봐야 되는 게, 어떤 특정 상장사의 대표를 비하하는 게 맞을 수도 있죠. 어떤 특정 상장사의 대표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올랐을 때 지분 매도를 하거나, 또는 지분을 줄이거나, 또는 블록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애초에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기준을 잡고 조금 여러분들의 종목, 즉 아픈 손가락을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일단 뭐 말 그대로 주식이라는 건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요. 제가 이렇게 분석해서 올려드리는 영상, 그리고 어떤 제가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절대적으로 믿지 마시고요. 본 영상은 투자하신 데 있어서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스페셜 회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아픈 손가락 종목 중 하나인 센트럴 모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영상을 어제 이거 좀 PPT를 만들었는데, 아까 제가 오늘 특징주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제는 PPT만 만들어 놓고 방송 환경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요. 이렇게 오늘 영상을 찍게 됐었고, 2022년 1월 3일 1시 36분에 만든 건데, 이 센트럴 모텍이 이때 22,500원이었습니다. 일단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봐야 되는데, 지금 내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중 구동장치랑요, 그리고 현가장치를 생산해서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사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는 볼 스크류 등을 발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제일 메리트로 봐야 되는 부분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알루미늄 컨트롤 암 같은 경우가 국내 최대 규모의 생산 시설을 이 회사가 확보하고 있고, 현대차 그룹 외에도 관계사를 통해서 해외 완성차 업체에 납품 중이라는 부분도 공시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 해외 완성차 업체는 어느 회사냐? 루시드랑,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테슬라. 테슬라 같은 경우는, 테슬라는 몰라도 일론 머스크는 알잖아요. 비트코인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랑 루시드를 해외 파트너사로 두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사진 보시는 것처럼 이게 컨트롤 암입니다. 이 서스펜션 구성품으로 자동차 힐의 수직 중심선이 정확하게 유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즉 한마디로 차선을 유지해주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다, 이렇게 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센트럴 모텍은 이슈가 어떤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 나왔냐면은, 리비안 같은 경우가 2021년에 나스닥에서 신규 상장을 하면서 주가 상승에 따라서 리비안 관련주로도
이 센트럴 모텍이 주가가 15%에서 20% 이상 상승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가 뭐 천슬라에 이어서 1200달러가 넘어갔을 때도 역시나 이 테슬라에는 알루미늄 컨트롤 암을 좀 제공하다 보니까는요. 제공하는 부품사다 보니까 부품주로 부각돼서 14% 가까이 상승 나오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최대주주 지분 같은 경우는 49% 가까이 됩니다. 강태룡 대표이사 외 구인이 49% 가까이 되는데 일단 최대주주 지분이 절대 낮다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이 회사의 12개월 사이 공시라고 보도록 할게요. 2021년 1월 3일부터 2022년 1월 3일 공시를 보면은 전혀 문제될 만한 공시가 없습니다. 뭐 지분을 매도했거나 또는 유상증자를 발행했거나 네, 이런 경우도 없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거꾸로 얘기해서 무상증자를 발행한 경우도 없습니다. 일단은 무상증자를 발행하려면 그 회사의 주가가 굉장히 좀 그 회사의 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아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장기화와 그리고 좀 중국과의 석탄 부족으로 인한 전력 대란과 그리고 그로 인한 생산망 즉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전기차 섹터가 전체적으로 좋지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3,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양호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조금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주주배정 유상증자라든지 BW라든지 CB 발행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또 세 번째, 맨 마지막에 보는 게 실적 및 오너 리스크라 했잖아요. 일단 이 센트럴 모텍의 회장인 강태룡 씨 같은 경우가 일단 굉장히 좀 좋으신 분입니다. 개인 주식 총 79억 6천만 원을 임직원한테 무상 증여를 했고요. 임직원 인당 평균 300주 가까이를 지급을 한 겁니다. 평균 300주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2만원짜리든 3만원짜리든요. 그냥 2만원짜리로만 잡았을 때요. 300주로 지급했다고 하면 600만원을 그냥 성과급으로 지급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조금 주주 친화적인 모습일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조금 회사 대표가 좀 직원들을 지금 직접 챙기는 그런 모습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예, 저절로 충성심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센트럴 모텍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부진했던 3분기 실적을 보면은 3분기 실적 매출액 같은 경우가 전년 대비해서 3.4%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7억 원 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순손실도고요. 뭐 일단 제품 가격이 상승했으나 원가가 더 크게 상승하면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일단 그리고 이분 애널리스트 분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 컨트롤 암의 즉 알루미늄 가격의 원자재 가격이 2020년 대비 2021년 3분기 4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컨트롤 암 가격이 원재료 상승폭보다 30% 이상 상승 나오면서 수익 상승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3분기가 부진했던 거고요. 조금 원자재 가격 같은 부분이 좀 조정이 되고 조금 공급망 불안전한 공급망이 조금 완화만 된다 해도 원자재랑 원자재로 분리됐던 구리, 알루미늄, 철강석 같은 원자재들이 조금 하락 나오면서 역시 센트럴 모텍의 조금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단기 순이익도 올라갈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최종 피드백을 드리도록 할게요. 1월 3일 기준 센트럴 모텍이 22,500원이었습니다. 일단 제가 드리는 피드백은요. 1차 목표가는 3만원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3만원까지 보시고 2차 목표가는 34,000원까지 잡고 홀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망 완화 현상, 즉 공급망이 지금은 불안정하다 보니까는 원자재가 천연가스든 그리고 석탄이든 안 오른 게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좀 완화만 된다고 하더라도 완화돼서 원자재 대란이 해소만 된다 해도 이 회사의 주가는 계속 상승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홀딩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픈 손가락 골드 퍼시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드 퍼시픽 같은 경우는 회사 사명처럼 골드면 되게 좋겠지만은 현실은 주가가 굉장히 좀 낙폭을 크게 키웠습니다. 이 골드 퍼시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 이 회사 사업이 패션 사업이고요. 그리고 뭐 핸드메이드 가죽 제품 제작 및 판매를 영위하고 이게 주 사업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2019년 7월 다나은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바이오 사업을 개시했고요. 즉 바이오 사업을 플러스 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드 퍼시픽 같은 경우가 자회사인 APRG라는 회사의 지분을 취득했고요. 이 APRG 같은 경우가 제네시스, 한국파마랑
그리고 한국의학연구소,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네, 여기랑 컨소시엄을 통해 가지고 코로나19 치료제를 좀 경구용 치료제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이슈로 APRG가 제넨셀 관련주로 포함이 됐고요. 이 APRG 모회사인 골드퍼시픽도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관계인 거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뭐 아즈텍 WB도 있겠고요. 그리고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도 있죠. 근데 이 HLB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APRG가 일단 제네시스 관련주로 분류가 됐는데 제네시스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조금 골드퍼시픽이 제네시스 즉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몇 차례 보여줬었죠, 시장에서. 일단 최대주주 지분 보도록 할게요. 일단 골드퍼시픽의 최대주주 지분은 15.44%로 굉장히 좀 약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유통 비율이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12개월 사이 공시를 보면은 일단 조금 지저분합니다. 네, 굉장히 뭐 영업정지며 뭐 영업양수도며 전환가액 조정이며, 일단 이 전환가액 조정은 제가 좀 크게 확장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뭐 이런 건 보실 필요가 없고요. 일단 1289원입니다. 조정 후 전환가액 자체가요. 네, 한마디로 주가가 1300원 가까이 추가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가지고 있기는 좀 불안한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실적 및 오너 리스크 보도록 할게요. 적자가 많죠. 제가 아까 전에 본다는 건 단기 순이익인데 일단 단기 순이익이 3, 4업년도 적자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적자고 순이익률도 계속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 영업이익률, 순이익 다 적자폭이 커요. 매출액은 아무리 늘었다 하더라도요. 매출액이 느는 것만큼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느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좀 최종 피드백을 좀 빨리 드리도록 하면은요. 그리고 이 회사의 일단 오너 리스크도 봐야겠죠. 오너 리스크. 일단 이 회사의 대표 이사분께서 조정영 씨인데 이 조정영 씨 같은 경우가 필링크의 대표이사이기도 했습니다. 필링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젠백스 링크로 사명을 변경했고요. 젠백스 링크의 현재 주가도 1100원대인가 1200원대밖에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종 진단입니다. 최대주주 지분 취약하고요. 그리고 하이자 경구용 치료제 승인으로 다른 경구용 치료제는 소외될 가능성 크다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나오도 1450원에서 1500원 부근이고요. 네, 부근이니 가격 올 때 매도가 좋아 보이고요. 혹시 모르니 지금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않는 게 좋다 보여집니다. 2580원에서 거의 반토막 가까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2월 되기 아니 3월 되기 전에는 이 가격이 오지 않으면은 주가는 매도하시는 게 주식은 매도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HMM 보도록 할게요. 이 HMM은 많은 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일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만큼이나요. 이 HMM은 구현대사명, 구사명이 현대상선이었습니다. 이 HMM 같은 경우가 1월 3일 기준으로 27,350원이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읽어드릴게요. 원유, 석탄, 철강석, 특수화물도 국가 전략물자로 수송해서 국가 경제의 대동맥 역할을 하는 기업이다. 굉장히 좋게 얘기가 됐고요. 또 100여 척의 다양한 선박과 물류시설 전 세계를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항로망, 해운업계를 선도하는 IT 시스템, 숙련된 해운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수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네, 이 얘기만 들었을 때 왜 이 회사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지 여러분들도 짐작은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HMM은 포스트 코로나 섹터로 분류가 돼가지고 2021년에 모더나랑 하이자 백신이 처음으로 도입이 되고 접종 시작했을 때 포스트 코로나 대장주로해서 페노션이랑 똑같이 이 회사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이 HMM은 주가가 5만원 이상까지도 상승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코로나19가 6월부터 좀 델타 변이가 유행을 하면서 델타 변이 유행세가 12월까지 지속되고 12월에 또 오미크론 변이가 나오면서 조금 각국이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각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국경을 봉쇄하다 보니까는요 물류가 막히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하락 나오는 모습 보여줬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이슈가 또 하나 있죠.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시가총액이 1조 이상인 HMM을 비롯해서 다른 상장사들이 공매도들에 조금 표적이 되면서 공매를 계속하니까는 주가가 계속 눌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회사의 시세주주 지분은 굉장히 양호합니다. 일단 40.65%고요.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으로 5% 있어서 회사는 절대 뭐 거래 정지라든지 관리 종목 될 일은 없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월 사이 공시를 보면은 따로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뭐 파생상품 거래 손실 발생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이 페이지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12 발행한 거 대비해가지고 현재 주가가 낙폭을 계속 키우다 보니까는 파생상품 거래 손실 발생이라는 공시가 나온 거지. 뭐 이 회사가 뭐 선물이라든지요. 또는 뭐 비트코인을 해가지고 이 회사에 적자폭이 발생했다. 이런 공시는 아니기 때문에 안심을 하셔도 됩니다. 실적 및 오너 리스크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실적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급으로 3분기 실적도 크게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또 신기록 전망이 됩니다. 현재 주가는 근데 왜 그럴까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코로나19가 조금 진정세를 보이고 공매도에 조금 쇼커버링 공매도 세력에 조금 쇼커버링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주가가 상승 나올 때 그거를 조금 팔기보다도 공매도 세력도 팔아서 주가를 하락시켜야 걔들이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 쇼커버링이라고 해서 다시 매수를 하는 그런 포지션으로 갔을 때 주가는 한번 다시 좀 반등, 즉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오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배재훈 씨인데요. 이 배재훈 씨 같은 경우는 네, 일단 다양한 좀 플랫폼을 제시했고 이 회사의 주가를 좀 크게 상승시키겠다, 부양시키겠다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해수부 장관 같은 경우도 이 회사가 이익은 내지만 아직 매각을 시기상조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이 회사에 조금 몸집을 더 불리고 그리고 주가를 좀 상승시켰을 때 더 메리트가 있을 때 매각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발표도 했습니다. 일단 주가 하락 부진 요인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 세력 표적이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물류 산업에 막혀서 좀 주가가 상상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최종 피드백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회사의 주가는 단기적으로 보면은 35,000원까지 상승 나올 듯 하고요. 그래서 일단 보유자분들은 일단 매도보단 홀딩 하시는 게 좋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35,000원에서 4만원 사이 매도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매도의 대체 잔고가 굉장히 높은 게 흠입니다. 네, 일단 주가 상승 시에는 주가 상승해서 여러분의 본전 부근 왔을 때는요. 조금 매도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일단 35,000원까지는 홀딩 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2022년 상반기 되면은 K 백신 같은 경우도 조금 긴급 승인 후에 우리나라 국민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중심으로 좀 코로나19가 완화만 돼도 조금 전 세계 각국에서 배를 통해서나 비행기를 통해서 물류나 이런 운송이 좀 어느 정도 해결될 거다 보니까는 조금 보유자분들 힘드시겠지만은 희망 가지고 좀 더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픈 손가락으로 제가 방금 HMM 그리고 어떤 것입니까? 골드 퍼시픽 그리고 또 첫 번째 종목은 센트럴 모텔까지 해서 세 종목을 분석해드렸습니다. 일단 이 영상에서 제공해드리는 분석은요, 제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 부분 꼭 인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투자하신 데 있어서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 회원분께서 공통적으로 손실 중인 종목 대상으로만 하루에 3개에서 1개 정도 이렇게 조금 PPT로 정리를 해서 종목 피드백을 영상 통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뭐 전문적으로 편집을 배운 건 아니어가지고요. 조금 뭐 부실하고 조금 다른 유튜브 영상에 비해서 조금 허접하고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거는 뭐 편집이라든지 이런 내용 뾰로롱 하는 편집이라든지 뭐 BGM 넣는다거나 뭐 이런 것보다도요, 중요한 건 영상 안의 내용이니까는 영상 내용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좀 투자하시는데 크게 도움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웅 전차남이었고요. 영상은 20분이니까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한번 귀에 이어폰 꽂으시고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